그럼 제가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에 근무하는 이인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알코올성 간 질환에서 마이토콘드리아와 PDK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알코올이 어떻게 리버 디지즈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쭉 연구했던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이즈 카이네이즈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PDK와 그 ER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는 것과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게 또 어떤 그 병적인 상태에 마이토콘드리아가 그 리버에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PDK를 어떻게 레귤레이션 하면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의 질환을 더 조장시키거나 아니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코올릭 인듀스드 리버 디지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의 빈도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술을 아주 많이 먹고 있는 민족인 이 러시아, 그리고 미국, 그 외의 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걸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꽤 그 술을 섭취하는 이 포퓰레이션의 수가 꽤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헤파토 칼시노제네시스, 그 간의 경화나 간암 같은 게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술은 여기 구조식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C2H5OH라는 이 에탄올이 이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리고 아세테이트로 이렇게 변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이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는 과정은 이 마이크로조말 에탄올 옥시데이션 시스템 MEO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면 이 물질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더 옥시데이션이 되면서 아세테이트로 바뀌어서 몸의 메타볼리즘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고, 술 먹고 우리가 속이 안 좋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등등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축적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크게 이제 NADH를 만들어서 이 증가된 NADH가 라이포제네시스를 증가시키고 또 팻 옥시데이션을 감소시켜서 리버에 팻의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피드 프로옥시데이션을 통해서 많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만들고, 이를 통한 리버 인저리, 리버 파이브로시스를 조장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장점막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 엔도톡신을 장 내로 이렇게 흡수하게 만들어서 쿠퍼셀 액티베이션을 통한 TNF 알파 등의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이는 헤파토사이트 인주리의 또 다른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어큐뮬레이션이
라이포제네시스를 통한 리피드 어큐뮬레이션, TLR4 pathway, NF-kappa B activation을 통한 인플라메이션, PKC나 TGF 베타 패스웨이를 통한 파이브로시스, 그다음 DNA 어떤 abnormality, 리페어를 떨어뜨려서 리버 캔서를 만들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드는데 관계되는 CYP2E1이라는 엔자임이 마이크로조말 에탄올 옥시데이션 시스템의 중요한 엔자임이고, CYP2E1의 증가는 간의 손상의 정도에 따라 상당히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CYP2E1은 MDA나 HNE 같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의 아주 중요한 마커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수폭사이드나 하이드록시 레디컬이나 하이드로젠 폭사이드 등이 많이 생성되는 그런 단계를 유발한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에탄올의 분해 과정은 NADH를 많이 만들어서 이는 서트를 이니비션 시키고 히스톤 아스틸레이션을 촉진시켜서 여러 가지 함풀한 진을 액티베이션 시키게 됩니다. 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빈지 드링킹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나라 말로 바꿔서 말하면 호금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술을 하루, 일주일, 3주일, 7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폭음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한 마이토콘드리아 인주리가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인저리는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칼슘 농도를 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마이토콘드리아 칼슘은 마이토콘드리아와 사이토조릭 칼슘은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일정한 오실레이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이토콘드리아가 내부에 있는 칼슘도 굉장히 증가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토졸릭 칼슘에서 보이는 이런 오실레이션, 정상적인 오실레이션 패턴이 완전히 소실되는 그런 상태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PD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DK는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카이네이즈의 약자로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산소가 있는 그런 상태는 글루코스에서 이제 파이루베이트, 이게 글라이콜리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일어나서 파이루베이트가 이 MPC1, 2를 통해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파이루베이트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산소가 없는 과정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 파이루베이트가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로빅 글라이콜리시스 패스웨이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는 산소가 있어야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루베이트는 이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컴플렉스라는 E1, E2, E3 컴플렉스의 특별한 그 엔자이매틱 리액션에 의해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이루베이트의 옥시데이티브 디카보실레이션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아세틸코에이는 크랩 사이클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TCA 사이클에서 ATP를 만드는 그런 데 필요한 NADH와 FADH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엔자임이 PDH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PDH를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엔자임이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레이즈 카이네이즈가 되겠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은 이 감소를 시키고,
fatty acid utilization은 증가시키는 이런 피지올로직한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PDK의 이런 파인 튜닝이 잘 안 되면 이 PDK의 그 dysregulation, PDK가 아주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은 fat acid utilization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obesity나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파이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로 컨버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엔자임인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레이즈 컴플렉스는 PDK에 의한 포스플레이션으로 이니비션이 되고 PDK는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PDK4가 가장 이 업앤다운이 아주 큰 중요한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레이즈 카이네이즈고 주로 인슐린 레지스턴스, 프리 패티 애시드, 패스팅 시츄에이션, 하이폭시아 등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는 오래전부터 이 PDK4와 관계하는 많은 프로테인들, 특히 이제 사이토졸릭 프로테인들을 분리해서 동정을 하고 그 분리된 프로테인과 PD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PDK는 이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 있었고 이 글루코라이시스를 억제하고 패티 애시드 옥시데이션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팅 때는 얘가 올라가서 이 과정을 억제를 하고 이 과정, 오른쪽 패티 애시드 옥시데이션 과정을 촉진시키는 그런 이 과정을 캐노니컬한 PDK가 PDH를 이니비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발표를 드리는 많은 논문들은 PDK가 이 사이토졸에도 존재를 하는 정도로 PDK가 굉장히 과발현이 되면은 이 매트릭스뿐만 아니고 PDK가 사이토졸에서 존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이토콘드리아나 ER에 관계되는 팩터들을 포스플레이션 시켜서 여러 가지 병적인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이번에 오늘 말씀드리는 알코올이 PDK를 많이 올리면 이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를 굉장히 증가시켜서 마이토콘드리아 손상을 초래하게 돼서 결국은 그게 간 손상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것은 지난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를 했고 또 그 전에 발표를 드린 것은 이 셉틴2라는 것을 포스플레이션 시켜서 DRP1을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하게 해서 마이토콘드리아 피션을 유발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PDK는 원래 피지올로지컬하게 패티 애시드 옥시데이션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패솔로직하게는 여러 가지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초래해서 뉴로 카디오바스큘라 머스큘라 디지즈에 관련이 있다는 발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라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또 최근에 비교적 잘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 맴이란 것도 또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래쪽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쪽은 ER이 되겠고 ER하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이런 구조물들로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MFN 1, 2 그리고 GPR75 ER 쪽에는 이
IP3R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PML, 시그마 리셉터, 페이칼 등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칼렉신 이 팩 S2의 구조물을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GPR75로 연결되는 IP3, 그 다음 VDEC, MCU를 통해서 이게 쫙 연결이 되면 칼슘이 마이토콘드리아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피지올로직하게 필요하지만 지나친 양의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가 깨지거나 디스펑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ER 사이트에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의 중요한 구조물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게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고, 전자인명 사진을 보면 이게 이 콩껍질 모양으로 생긴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이하를 볼 수 있고, 이하하고 마이토콘드리아에 이렇게 연결된 부위, 이 부분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어소시에이트 멤브레인이라는 최근에는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 사이에 약간 이 아주 작은 슬릿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조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R75 VDEC IP3가 연결돼서 칼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R과 마이토콘드리아는 이런 컨택트 사이트, 어소시에이트 멤브레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서 보면 이 이뮤노플루오레센트 현미경상에서 화이트로 ER을 초록색으로, 마이토콘드리아를 레드 컬러로 염색을 시키면 맨 포션은 화이트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시간마다 상당히 변화되는 패턴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는 2014년에 네이처 메디신에 포타미슬리길 그룹들이 이게 하이팻을 오랫동안 먹인 그런 마우스의 리버하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뚱뚱한 오비오비 마우스의 리버에는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ER 컨택트 사이트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런 증가된 것들은 당뇨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인슐린 레지스턴트를 유발하더라. 만약에 그 린 마우스의 경우는 이런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가 증가되어 있지 않아서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잘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오래전에 이 프로테오믹을 이 맴 프랙션을 가지고 해보면 여러 가지 이 모레큘러 이 프로테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중에 이제 PDK4도 이런 맴 프랙션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논문에도 이게 그렇게 발표된 바 있어서 그런 PDK4가 이 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9년에 엠보 리포트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GPR75 VDEC MCU 이런 그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의 메인 스트럭처하고 PDK4가 관계가 있다는 에비던스는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때까지는 잘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에 다이비티스의 발표를 한 논문에 의하면 시스플라티넘을 주면 PDK4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PDK4가 없는 그 PDK4를 럭아웃 시키면 이 떨어지는 시스플라틴 인듀스드 TMRM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을 보는 옥시젠 컨섬션 레이시오도 PDK4가 있으면 시스플라티늄에서 상당히 많이 옥시젠 컨섬션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PDK4가 없으면 이게 상당히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스플라티늄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 PDK4 익스프레션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PDK4 익스프레션을 굉장히 증가시키면은 이 ATP 콘텐트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PDK 이니비트를 주면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ROS나 JC1 다이를 이용한 멤브레인 포텐셜이나 ATP 포메이션도 역시 같은 패턴을 이루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당뇨병 상태에서 PDK4가 올라가서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ER 컨택트 사이트가 증가되는 상태가 되면은 이를 통해서 많은 칼슘이 마이토콘드리아 내로 유입되게 되고, 이를 통한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상태에는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아주 심각하게 초래된다는 전체의 가설을 우리가 하이팻 다이어트를 먹인 마우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하이팻 다이어트를 먹으면 상당히 이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가 증가하지만 PDK4가 없으면 이게 감소해서 여러 가지 나쁜 패솔로지컬 컨디션이 개선된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에서 맴 포메이션을 PDK4가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술을 먹으면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일어난다는 게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칼슘 어큐뮬레이션을 어떻게 초래해서 일어나는지가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이 연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는 PDK4가 이 맴을 증가시켜서 칼슘을 마이토콘드리아에 많이 분해물로 인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초래한다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잘 증명을 했고, 이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 모델은 한 열흘 동안 에탄올 다이어트를 상당히 많이 준 다음에 마지막 8시간 동안은 이제 빈지 드링킹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된 마우스의 리버를 적출해서 보면은 이 컨트롤 다이어트만 준 그런 리버는 이 하얗게 보이는 맴 사이트가 상당히 많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탄올 다이어트에 이제 빈지 드링킹을 한 마우스는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 요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맴 프랙션의 증가를 에탄올에 의해서 초래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일어날 거라는 가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탄올 다이어트를 주면 마이토콘드리아 주변에 ER이 이렇게 둘러싼 그런 마이토콘드리아 ER 컨택트 사이트가 굉장히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역시 임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스테이닝 상에서 톰20 PDI 스테이닝을 이렇게 해보면은 에탄올 준 부분에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가 증가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NA-seq을 통해서 이 과정 동안에 어떠한 유전자가 관계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고, PTK4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mRNA PTK4의 증가는 웨스턴 블롯을 통해서 이제 에탄올 다이어트를 준 리버의 PTK4의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또한 굉장히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다이어트와 에탄올 다이어트,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인 MEM 프랙션, 이 MEM 프랙션에 PTK4가 증가되어 있고 IP3R도 증가되어 있고 GPR75도 증가되어 있고 VDEC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에탄올 준 그룹이 이 IP3R과 VDEC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PLASA를 해보면 이 레드 다트가 두 프로테인 간의 이 컨택트 어느 정도 프록시미티를 가진 프로테인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도 역시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PTK4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MEM 프랙션을 증가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GPR75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PTK4가 있으면 GPR75가 포스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이 PTK4를 통한 GPR75의 포스플레이션이 이 마이토콘드리아 컨택트 사이트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IP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PTK4에 의해서 이 GPR75의 포스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는 이 세 군데의 사이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세 군데 사이트는 휴먼이나 마우스나 렛에 다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GPR75의 포스플레이션 사이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GPR75 하 태깅한 부분과 PDK 플렉 태깅한 부분을 IP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 부분의 포스플레이션이 아주 많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DK4 플래그를 PLA 에세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GPR75의 와일드 타입이 굉장히 증가된 바에 비해서 이 세 개의 뮤테이션 사이트, 이 부분은 약간 증가되어 있지만 이런 세 개의 뮤테이션 사이트는 이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감소된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PLA 에세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PDK에서 포스플레이션이 가능한 세 개의 사이트의 뮤테이션을 통하면 GPR75와 PDK4가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뮤턴트 포스플레이션 사이트를 가진 그런 GPR75는 와일드 타입 위에서 PDK4에 의해서 포스플레이션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GPR75는 MCU와 VDEC IP3를 통한
칼슘 트랜스포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를 만드는 거고, PDK4가 이 GPR75의 포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통로를 더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로 로드2 칼슘 다이를 이용해서 히스타민을 주고 와일드타임 굉장히 증가하지만 이런 뮤턴트 포스피레이션 사이트는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P3 VD액을 에탄올을 준 그런 상태의 PLASA로 두 개의 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확인한 결과 에탄올 중은 굉장히 증가하지만 포스피레이션 사이트를 뮤테이션 시킨 것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여기 바그래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역시 로다민 2에 의해서 많이 칼슘의 트랜스퍼가 되는 것도 이런 뮤테이션에 의해서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에탄올은 일반 와일드 타입에서는 리피드 어큐뮬레이션 리버 내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이런 GPR75의 포스포 뮤탄트 폼에는 리피드 어큐뮬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어큐뮬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GPR75가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통해서 에탄올 인듀스드 리피드 어큐뮬레이션을 유발한다고 가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PDK4를 지네틱하게 어글레이션을 시키는 그런 모델에 있어서 이런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 사이트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GPR75가 PDK4가 없으면 IP상에서 잘 PDK4와 이 에탄올을 준 상태에서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 사이트를 이루는 데 중요한 GPR75의 증가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랙션도 이 PDK4가 없으면 프랙션이 중요한 IP3R이나 GPR75나 VDEC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PLASA를 IP3R과 GPR75, VDEC과 GPR75, IP3R과 VDEC 각각을 조사한 결과에도 에탄올 주면 이 와일드타임이 증가하지만 PDK4가 없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임뮤노 히스케미스트를 통해서 화이트 칼라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에탄올을 주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일어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칼슘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로다민 칼슘이 이 PDK4가 수는 떨어지고 마이토콘드리아 칼슘 콘텐트가 감소하고 마이토삭스 O2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에 굉장히 중요한 마이토삭스의 스테이닝도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지만은 이 에탄올 인듀스드 와일드 타입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진 것은 오히려 개선이 돼서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이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옥시전 컨섬션 레이쇼를 재봐도 에탄올 주면 와일드 타입은 이렇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 PDK4가 없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회복이 되는 물론 이제 컨트롤 그룹만큼 올라가지 못했지만 거의 비쌀 정도로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학적으로 그러면 PDK4가 없으면 술을 먹어도 리버 인저리가 줄어들 건지를
확인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컨트롤 다이어트를 주고 오일렛 오스테이닝을 하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술을 빈지 드링킹을 하고 와일드타입 보면 리피드의 어큐뮬레이션이 굉장히 이거보다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PDK4가 없는 마우스는 상대적으로 술을 많이 줘도 리버의 리피드 어큐뮬레이션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역시 헤파토사이트 스페시픽한 PDK4를 이니비션 시켜서 확인해 본 결과도 홀바디 넉아웃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그 리버의 리피드 어큐뮬레이션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반대로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 사이트를 지네틱하게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런 벡터를 써서 저희들이 이제 링커로 부르는 벡터를 쓰면 이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 사이트가 굉장히 이렇게 증가됩니다. 하지만 이 그 PDK4가 없는 마우스에서는 앞서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에서도 이런 강제적으로 링크를 통해서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서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 사이트를 증가시킨 경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 두 개는 별 차이가 없죠. 링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ER 컨택 사이트가 증가되고 링크를 쓰면 리피드 어큐뮬레이션이 굉장히 증가되고 실제로 알코올에 의한 그 바이큐얼 HSN 상에도 리피드 어큐뮬레이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 사이트가 직접 굉장히 증가시키면 PDK가 있건 없건 간에 리버 손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썸머리를 하면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성 간 손상이 옵니다. 그 손상이 오게 되는 중요한 기전은 ER과 마이토콘드리아 콘택트 사이트 그 중에서 이제 이 PDK4에 의한 GPR75의 포스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ADH나 CRP2위원을 통한 이런 과정에 의한 리버 인저리보다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파인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유발되는 간질환은 ER 마이토콘드리아 컨택 사이트 맴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DK4가 이 칼슘 채널링 컴플렉스 4를 유발하는데 이 GPR75의 포스플레이션을 통해서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맴이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DK4를 지네틱하게 없애든지 아니면 PDK4 이니비션을 쓴다면 술을 먹어도 간 손상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상의 결과는 저희 이 방에 그 PhD를 지난해 받은 때밋 소담 학생이 주로 많은 일을 했고 그 외에 저희 방에 있는 여러 방의 박사후 연구원들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미국의 그 인디아나 대학의 로버트 해리스 박사 그리고 카이스트 정원일 교수 그 다음에 울산의대 전남대학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결과로 이런 결과를 얻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